손해보는 결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돈을 보고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손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저희 경제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하기 빼기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함께 같이 더하기 하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쵸? 스펙이나 돈을 손해봤다 안 봤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사람이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상 그것이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는 마음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함께 플러스를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지 네 거랑 내 거에서 더하기 빼기해서 남는 건 내 거, 네 거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행히 아이 성장판은 다치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찾아내야죠.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누구 마누라는 얼마를 번더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돈 많이 버는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했냐 그러는 누구 마누라가 얼마를 벌 때는 그 남자가 너보다 훨씬 괜찮은가 보지 그러더랬어요. 그 남편은 그 마누라에 대해서 보조를 잘해주고 외조를 잘하나 보지. 너는 내가 내조해줘서 넌 돈 잘 벌잖아. 이런 얘기 하면 되죠. 누구 마누라가 얼마를 벌 때는 그 누구는 너보다 훨씬 잘났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너만 갖겠니? 그러면 되죠. 웃기고 있네. 지가 능력 없는 걸 어디다가 갖다 붙여요? 얼마를 버는 게 중요했으면 그걸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해서 애 둘까지 플러스 시켰는데 어디다 대고 돈을 버냐 안 버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남자고 여자고 돈을 버는 게 좋다고는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왜냐면은 가정주부이신 분들이 한 40대 초반 또는 50대 초반이 되면 다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작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게 뭐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가 아니고 함께 잘 살아가려고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서로한테 마이너스를 줄 거라면 그런 얘기는 안 하니만 못하죠. 남자들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누구 와이프는 뭐 유명한 화가라더라. 누구 와이프는 뭐 전문직이라더라. 누구 와이프는 뭐라더라.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그 누구라는 사람만큼 살든지 지가 그만큼 괜찮든지 아니면은 그 여자를 그 남자한테 뺏기기 전에 지가 결혼을 하든지 하면 되지. 애 둘 낳고 이제 와서 다 플러스 2에서 4나 됐는데 플러스가 이제 와서 스펙이랑 돈을 얼마가 버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안 되죠. 치사하게. 저는 제정신 차리고 나서는 딱 두 가지를 안 해요. 쪽팔린 거 안 하고요. 비열한 거 두 가지 안 해요. 그 두 가지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다 지키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치사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무슨 대학을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먹고 살 만큼 있으면 우리가 서로한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서로 얼마나 재밌게 지낼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돈이 많으면 편리하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돈이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편리함을 만들긴 하죠. 그렇지만 너무 없지 않는 이상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끝없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전 계속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하는 걸 좋아하고 늘 계속 일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상태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남편한테. 네가 우리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나 애들이 없으면 너 일 안 할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넌 그러면 굶어 죽을 거냐? 물어봤거든요. 자기를 위해 조금 더 쓸 수는 있었겠지만 돈을 벌어서 나만 위해 쓰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전 돈을 벌면서 이렇게 엄마 옷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직원들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 보이면 제가 좀 사서 옷도 사주고 뭐 화장품도 사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해요. 내 것만 사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뭘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무언가 해주는 걸 되게 기뻐해요. 나만 위해 쓰잖아요. 안 행복해요. 돈 많이 벌어서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살만 쪄요. 돼지같이 살만 찌지 별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맛있는 거 해서 돈 벌어서 애들하고 같이 먹거나 아니면 나가서 같이 외식을 할 때 아이가 메뉴를 하나 더 시키고 싶을 때 거침없이 더 시켜. 하나 더 추가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저는 그때 너무 행복해요. 아이가 핸드폰 산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하고 "엄마 뭐 사전 예약하면 뭐가 좋대." 근데 사주기 좀 부담스럽죠. 이게 할부니까 해 주는 거죠. 2 년 3년 할부니까.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계속 벌어야 내가 해줄 수 있긴 한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내가 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영화 리뷰를 봤는데 11월에 집중해서 한번 봐 보려고요. 미국 중산층 부부의 갈등을 그린 영화라네요. 부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봐야겠어요. 여러분들께도 추천합니다. 나는 맨날 주기만 하는 것 같고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끊임없이 막 얘기를 하면 본인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되게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희생은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고가 당연하지만 나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일생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 수고가 그가 감당하거나 그녀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배우자의 입장에서 감사할 수는 있죠. 크게 고마워서 엎드려 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서로의 관계가 훨씬 돈독해지겠죠.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직원이나 오너의 위치도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원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대표가 월급을 주는 게 굉장히 당연하지만 그것이 풍족하지 않고 또는 내가 일하는 직원들을 볼 때 내 요구에 맞지 않게 일을 더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만큼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월급이 적어도 오너는 주기가 힘드니까 그걸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가면 더 서로 상장할 수 있고 주는 것이 더 아깝지 않고 일을 하면서 덜 힘들고 감사의 힘은 거기에 있는 거죠. 서로의 그 힘겨움 수치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인간관계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손해를 보고 있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나의 마음 구석에서 내가 손해를 보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누구 한쪽에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미안해하진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고마워하는 건 플러스가 돼요. 미안해하는 건 마이너스가 되지만 사과를 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미안해하는 것은 뭔가 관계가 덜어져야 되는 느낌이 드는데 감사하는 거는 관계에 더해지는 힘이 있죠. 미안해하는 마음이 아니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고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다큐를 보는데 아이를 키울 때 갑자기 그 호르몬이 기억이 안 나네. 엄마는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아기를 낳고 출산하면서 세로토닌인가? 도파민? 이게 분포가 된대요. 아이를 육아하면서 이 행복감이 자꾸 형성이 돼서 그 호르몬이 팡팡팡 하고 나온대요. 아기를 낳고 나면. 근데 그 수치가 아빠도 똑같이 그 양이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출산했기 때문에 우리만 있을 것 같죠. 그 도파민의 도포나 세로토닌의 형성이. 근데 남편들도 아빠들도 여자가 출산을 해서 아이를 보는 순간 느끼는 도파민의 그 양과 같은 도파민이 분포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모성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들의 애착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들이 뱉는 그 미친 상태에서 뱉는 말이 진심이고 그게 비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저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 내 아내나 남편을 이기려고. 그 순간 상대방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에 대해 되받아칠 수 있는 말을 그냥 되받아칠 뿐이지 그 말에 진심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인이 되고 싶지 않죠. 죄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죄인이 되면 내가 있는 곳이 교도소니까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영어로 하우스하고 홈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시죠? 둘 다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우스는 정말 말 그대로 큰 저택을 얘기하거나 또는 그 집의 건축을 얘기해요. 그 집이라는 공간을 얘기하지만 홈이라는 것은 집이 주는 따스한 가족끼리 모여있는 어떤 또 다른 감성적인 공간을 얘기해요. 홈이라는 것의 그 깊은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하우스가 돼서는 안 돼요. 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돼서 오면 그냥 그 하우스에 살고 양육당하는 기분이 들지 홈으로서의 역할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